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비입니다. 오늘 이번 주 경제 지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일 현지 시간이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P8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겠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 긴급 회의 결과 발표도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한 날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일정에 대해서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16일 1월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됩니다. 그리고 17일에는 똑같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일에 미 통화정책 연례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또한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발언들 좀 지켜보면서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 공식 초청을 했는데 이때 또한 48시간 내에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안보 협력기구 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로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에 다급해진 우크라이나가 긴급 SOS 신호를 보낸 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거는 외교를 위한 시간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 자체를 좀 기대하기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스비가 계속해서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잭션 평균 약 2.83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GWI 이더리움 가스 단위인데 이걸로 하게 되면 약 40 기웨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이제 500 기웨이 이렇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이런 가스비 문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서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생산 그리고 재배포에 있어서 좀 상당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스비가 절감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 스마트 컨트랙으로서의 이더리움이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워지고 좀 이더리움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이번에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대학교.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NFT 상장을 졸업식에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성균관대는 각종 증명서 발급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교내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잘 아시다시피 국내 대학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적인 측면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고, 공대가 강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NFT 이렇게 좀 도입을 하면서 좀 많은 기관들에서 NFT에 대한,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SC 프로젝트, 네,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프로젝트,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발렌타인 플로키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게 러그풀, 그러니까 즉 사기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먹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오징어 게임 코인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하고 나서 먹튀를 하면서 갑자기 가치 자체가 한 9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네요. 이렇게 지나친 밈코인, 그리고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은 항상 투자 시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톱 애널들이 꼽은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 5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라이엇 블록체인, 스냅, 스포티파이, 리프트 등 종목이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코인이 미국 소재 비트코인 채굴 업체라고 합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좀
장기 투자했을 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트 시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 경영자신데요. 이분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FTX 이 주봉 차트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더블탑이다. 자, 더블탑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더블탑이 형성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좀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1만 달러 하반까지 급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안 좋다기보다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외부 요인들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 침공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아직까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그리고 더블탑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더블탑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대표적으로 좀 비트코인 회의론자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봉할 필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온체인 지표인데요. 채굴자 BTC 거래소 유입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온체인 칼리지가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채굴자발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채굴자 매도 압력이 지난 1년간 굉장히 거시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여기 노란색 선을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이렇게 부족한 공급이 결국 수요를 폭발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체인 지표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매매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차라리 차트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온체인 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가 폭발된다. 그 말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그게 당장 실현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 2021년 10월 그리고 11월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트코인에 급락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메이카가 2022년 12DC 발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 그리고 시범 운영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부터 계속해서 CBDC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분석한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외교부 측에서 한번 자메이카 CBDC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많고 그리고 특히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좀 과소평가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메이카 측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CBDC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유저들의 그 사용자들에게서 블록체인에 대한 선호성 그리고 이런 그 삶에 있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나라에서 CBDC가 좀 채용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이 된다라는 것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통 블록체인 전문가 찰리 우란 분이 계신데 OKX 거래소가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아비트럼 채택을 발표했다고 트윗을 했네요. 자, 아비트럼은 특히 이제 이더리움 덱스 관련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아비트럼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더리움 거래 자체를 저렴하고 빠르게 해주는 네트워크인데 이더리움은 생태계가 굉장히 풍만하지만 느리고 수수료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 문제가 높고 그리고 그럼 좀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레이어 2 솔루션인데 대표적으로 뭐 매틱 있겠죠. 아비트럼 역시 이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OKX에서 이렇게 채택을 한다는 얘기는 좀 더 그 이더리움에서 속도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가격, 가스비 가격 문제를 조금 더 이용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좀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기폭제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스마트 컨트랙과 레이어 1 솔루션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을 막상 써보려고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싼 가스비 문제 때문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NFT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이제 민팅을 할 때도 과도하게 비싼 수수료 문제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신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이더리움의 대중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